10년 동안 틀린 말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480만 명에게요. 저는 여행 유튜버였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저의 일이었죠. 20년간 67개국, 카메라 하나로 세상을 검증해온 남자였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면 한 나라의 관광이 움직였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벚꽃은 일본이 기준이죠. 그 말로 수백만 명이 도쿄행 항공권을 샀습니다. 그 기준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이 더 낫다. 비웃었죠. 조명, 보정, 과장이라고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벚꽃 시즌 검색 1위 서울이었어요. 결국 제가 직접 가기로 했죠.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과연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써주세요. 어떤 벚꽃이 인상적이셨나요? 제이크 밀러는 기준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20년간 67개국을 다니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왔어요. 구독자 480만 명은 그 기준을 믿었습니다. 그는 30살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카메라 하나 들고 유럽으로 갔죠. 첫 영상 조회수는 300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 480만이 됐어요. 20년이 지나자 그의 이름 자체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가 별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갔어요. 그가 가야 한다라고 하면 항공권이 팔렸습니다. 그게 제이크 밀러라는 브랜드였죠. 그는 늘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벚꽃은 일본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히로시마, 교토, 도쿄. 그는 수십 번 일본 벚꽃을 찍었어요.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였죠. 그 영상들이 쌓이면서 공식이 됐습니다. 벚꽃 일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의 채널에는 영상이 400개가 넘었습니다. 그중 일본 관련 영상이 80개였어요. 벚꽃 영상만 20개였습니다. 전부 일본이었죠. 한국 영상은 없었어요. 단 하나도. 20년 동안 한국에 핀을 꽂은 적이 없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벚꽃은 일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집자가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서울 벚꽃 영상이었습니다. 댓글이 전부 같았어요. 이거 진짜야? 일본보다 더 미쳤다. 나 항공권 샀어. 제이크는 30초 만에 껐습니다. 조명, 색보정, 연출. 끝. 바로 카메라를 켰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입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잘 나왔어요. 노트북을 닫았죠. 늘 그래왔듯이.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왜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터를 열었어요. 벚꽃 시즌 항공권 검색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1위 서울, 2위 도쿄. 숫자를 3번 봤어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채널 유입 그래프가 꺾이고 있었어요. 구독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제이크의 채널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지 않은 곳은 말하지 않는다. 직접 보지 않은 풍경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 벚꽃은 달랐어요. 직접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과장이라고. 20년간 지켜온 원칙을 그는 스스로 깬 거였어요. 그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직접 가보자. 검증하러 갔습니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아직 몰랐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인천공항. 제이크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벚꽃은 이미 끝물이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보통이라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벚꽃이 지는 자리에 이미 다른 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목련, 개나리, 철쭉. 도시 전체가 릴레이처럼 피어났습니다. 한 꽃이 지면 다음 꽃이 받아쳤어요. 계속. 끝이 없었죠. 봄 한 달짜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꽃이 계절 전체를 이어가는 구조를 갖춘 나라였어요. 20년간 67개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멘트를 녹화하려 했어요. 말이 안 나왔죠. 3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됐어요. 잠깐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건 이 도시가 기존 어떤 카테고리에도 안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1층. 유리창 너머로 꽃이 천장까지 가득 찬 공간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생화였어요. 튤립, 라넌큘러스, 작약. 테이블마다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벽 전체가 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꽃 카페였어요. 카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통째로 바뀐다고. 봄엔 튤립과 벚꽃, 여름엔 수국과 해바라기, 가을엔 코스모스와 국화로. 그런 공간이 전국에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부산, 전주, 강릉, 제주까지. 카페 주인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요즘은 외국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SNS 보고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이크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게시물 수백만 개. 릴스 조회수 수억. 댓글은 전 세계 언어로 하나같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국 꽃 카페 실화냐? 봄에 한국 안 가면 평생 후회한다. 이미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몰랐던 거였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직원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카페 언제 생겼어요? 3년 됐어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SNS에 퍼진 건 최근 1년이었어요. 카페가 유명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꽃 문화가 세계에 발견된 거였어요. 유명해지려고 만든 것과 그냥 만들었는데 유명해진 것. 전자는 금방 사라져요. 후자는 오래 갑니다. 이 카페는 후자였어요.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서울은 이상한 도시였어요. 어디를 찍어도 이미 완성된 화면이었습니다. 프레임을 잡을 필요가 없었죠. 20년 동안 그는 프레임을 골랐습니다. 무엇을 찍고 무엇을 버릴지. 그런데 서울에서는 버릴 게 없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렸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찍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벚꽃을 보러 왔는데 봄 전체를 만난 거였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꽃 여행이 아니다. 꽃이 일상인 나라다. 다음 날 아침 목적지 없이 나왔습니다. 카메라만 들고 걸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된장 냄새, 뭔가 오래 끓인 냄새. 코가 먼저 반응했어요. 발이 저절로 멈췄죠.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좌판 위에 나물이 수십 종류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채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 앞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당연하게 열리는 시장이었어요. 제이크는 시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리의 마르쉐를 생각했어요. 뉴욕의 파머스 마켓을 생각했습니다. 도쿄의 츠키지를 생각했어요. 저기는 구경하는 시장이었어요. 여기는 살아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순대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 만석이었어요. 양복 입은 직장인, 청바지 입은 대학생, 머리 하얀 어르신. 전부 같은 뚝배기 앞에 앉아 있었죠. 계층도 나이도 달랐어요. 근데 밥상은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멈췄어요. 깊었습니다. 몇 시간, 아니 며칠을 끓인 것 같은 국물이었어요. 뭔가 오래된 맛이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웠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8,000원이었어요. 뉴욕이었다면, 파리였다면, 도쿄였다면, 최소 20달러, 30달러? 이건 싼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깊이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시장을 더 걸었습니다. 떡볶이, 어묵, 호떡, 빈대떡. 골목마다 다른 냄새였어요. 시장 입구 노점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앉아 봄나물을 팔고 있었어요. 냉이, 달래, 쑥. 봄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봉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으라는 거였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봉지를 받았습니다. 달래 냄새가 났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녔어요. 이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것.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주는 것.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계란말이 한 줄을 시켰어요. 따뜻했습니다. 계란 냄새가 났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손에 호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뜨거운지 손을 바꿔주면서 먹고 있었죠. 엄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이가 봉투에 넣어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시장에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요? 여기서는 음식이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했습니다. 매일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깊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다. 매일 아침을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이다.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서울 재래시장. 아침 8,000원.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깊은 맛. 1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이었어요. 댓글에 폭발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어디야? 주소 알려줘. 제이크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서울에 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벌써 2번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갈 곳이 수십 군데 남아 있었죠. 서울에 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이날은 지하철만 이용하기로 했어요. 진짜 도시를 보려면 현지인처럼 움직여야 하니까요. 제이크는 20년 동안 도시를 판단할 때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지하철에는 그 도시의 민낯이 담겨 있거든요. 설계, 질서, 배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꾸밀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2호선 신촌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 냄새를 떠올렸는데 없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낡은 기름 냄새를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그냥 공기였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탔어요. 편의점에서 3분 만에 샀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정확히 2분 후였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그대로였죠. 지연 없이. 런던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열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탔는데 말소리가 없었어요.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도.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죠. 서울 지하철에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였어요. 역마다 설치된 유리벽. 열차가 오기 전까지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막아주는 거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엔 없었어요. 런던 지하철엔 일부만 있었죠. 서울은 전 구간에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덕분에 바람이 없었어요. 쓰레기가 날리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줄었죠.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만드는 차이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였습니다. 강남역에서 환승했어요. 지하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지 않았어요.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부 같은 크기로. 그냥 원래 그랬던 거였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서 있는 줄 오른쪽, 걷는 줄 왼쪽.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도 도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출구에서 나왔어요. 바로 앞에 편의점, 카페, 약국. 지하철 출구마다 똑같이. 도시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지하철이 지상 구간으로 올라왔어요. 아파트, 산, 강.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꽃이 있었어요. 아파트 화단, 학교 마당, 골목 어귀. 지하철 선로 옆 경사면에도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서울은 꽃과 함께 사는 도시였어요.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런 도시였습니다. 열차가 다시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 짧은 순간 서울 전체를 한 번에 본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도시는 시스템이 사람보다 먼저 생각한다. 그날 지하철로만 6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죠. 서울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생각하고 오래 만들어 온 도시였어요. 그 손길이 지하철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일부러 평범한 동네만 찾아다녔습니다.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골목. 진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관광지는 누구나 아름답게 꾸밉니다. 하지만 일상은 꾸밀 수 없어요.
일상이 곧 진짜니까요. 노원구였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멈췄습니다. 산책로 양옆으로 벚꽃이 터널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주민들이 매일 지나는 길이었죠. 주민들은 그 아래를 걸으며 전화를 받고 장을 보고 유모차를 밀었어요. 꽃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한 분이 그 아래를 걷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꽃잎이 어깨에 떨어졌는데 털지도 않았어요.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담장 위로 벚꽃이 넘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아래서 뛰어놀고 있었죠.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잡으려고 뛰었어요. 아무도 예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이였어요. 노원구 골목 안쪽 작은 경로당 앞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 위로 벚꽃가지가 드리워져 있었죠. 꽃이 배경인 게 아니었습니다. 꽃이 그냥 옆에 있는 거였어요. 한 골목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담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벽화였죠. 꽃밭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 실제 꽃이 심겨 있었어요. 벽화 속 꽃과 실제 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린 건지 몰랐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죠. 세상에는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과 그냥 있기 위해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서울의 꽃은 후자였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온 부부가 지나갔어요. 아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꽃잎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부부도 웃었죠. 카메라는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이었어요. 제이크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찍으면 달라질 것 같았어요. 보여주는 게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나라 사람들은 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 옆에 있었어요. 그는 노트에 적었어요. 서울의 꽃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 살아가기 위한 거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화단에 철쭉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분홍빛이었죠. 서울의 봄은 관광지에만 있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에도 있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봄이었어요. 여의도였습니다. 벚꽃 시즌 절정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몰리는 장소. 인파, 소음, 쓰레기. 어느 도시든 이 조건이면 반드시 문제가 나왔어요. 뉴욕 센트럴파크도 도쿄 우에노 공원도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검증이었어요. 꽃이 아름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 아래 무엇이 있느냐였죠. 도착했어요. 수만 명이었죠. 그런데 나머지가 틀렸어요.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바닥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2번 봤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사람들이 마주쳤습니다. 비켜줬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설명하냐고요.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쓰레기가 생기는 순간마다 처리됐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지킵니다. 그런데 규칙이 없어도 지키는 것. 그게 문화였어요. 그때 진짜 충격이 왔습니다. 돗자리 위였어요. 한 가족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왔어요. 배달이었습니다. 치킨이었죠. 여의도 한복판. 수만 명이 모인 벚꽃 축제장에서 치킨 배달이 됐습니다. 앱으로 30분 전에 시켰다고 했어요. 평소랑 똑같은 시간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배달 앱 사용자 수 하루 수천만 건이었습니다. 축제장에서도 공원에서도 한강변에서도 전부 배달이 됐어요. 기술이 일상 속으로 완전히 녹아든 나라였죠. 그는 체크리스트를 접었습니다. 폭로할 게 없었어요. 서울은 문제를 감추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를 떠나기 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꽃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그 장면이 아름다웠어요. 꽃보다 더. 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2 사람 때문이었어요.
꽃 아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것. 그게 이 나라 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돗자리 위로 꽃잎이 떨어졌어요. 제이크도 웃었죠. 처음으로 카메라 뒤에서. 본인도 몰랐는데 웃고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니다. 일상이 축제인 거다. 진해였습니다. 인구 18만의 소도시. 주변에서 말했어요. 진해에 가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틀렸습니다. 진해는 차원이 달랐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멈췄습니다. 도시 전체가 꽃이었어요. 도로, 골목, 주택가, 학교 담장. 어디를 봐도 벚꽃이었습니다. 36만 그루였어요. 설계를 넘어선 역사였죠. 현지 해설사가 말했습니다. 진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해군 기지였어요. 당시 심어진 벚나무들이 100년 가까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그 나무들을 베자고 했어요.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베지 않았어요. 나무는 죄가 없다고. 역사는 기억하되 나무는 살려두자고. 제이크는 100년 된 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전쟁을 받고 해방을 받고 베일 뻔했다가 살아남은 나무였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군악대가 지나갔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이 꽃길을 행진했어요. 꽃잎이 제복 위로 내려왔습니다. 엄숙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녁 국립수목원 소속 벚꽃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숙소였죠. 카페에 앉았어요. 연구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일본 아닌가요? 연구자가 조용히 웃었어요. 1908년 프랑스 식물학자 타케 신부가 한라산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였어요. 이후 DNA 연구도 같은 결론이 나왔죠. 왕벚나무의 기원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이크는 20년 동안 벚꽃하면 일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전제 자체가 틀렸던 거였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반도의 왕벚나무를 자기네 나무라고 기록했어요. 그 오해가 1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했죠. 해방 이후 한국에서도 혼란이 있었어요. 일본 나무라는 오해로 여러 곳에서 왕벚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다시 심었어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심은 거였습니다. 연구자와 헤어지고 혼자 걸었습니다. 진해의 밤이었어요. 가로등 아래 벚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꽃잎이 빛을 받아 흰색에 가까웠죠. 그 아래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있었어요. 100년 된 나무 아래 서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그 세월을 살아낸 사람이었고 한 명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벚꽃나무 아래서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 나물 위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꽃잎을 가볍게 털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저 할머니에게 이 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면 그냥 봄인 걸까요? 둘 다일 거였습니다. 아름다운 동시에 그냥 봄. 꽃이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했습니다. 매일 있어서 소중했어요. 자신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로 그는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렸어요. 나도 틀렸다. 처음으로 자신을 찍었습니다. 오해는 바로잡으면 됐어요. 나무처럼 다시 심으면 됐습니다. 서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두 개의 영상이 있었죠. 하나는 출발 전에 만들어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벚꽃, 진짜인가 가짜인가. 조회수 예상 300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주 동안 찍은 영상이었어요. 꽃카페, 재래시장, 지하철, 여의도, 진해, 왕벚나무. 편집도 안 된 날 것이었습니다. 두 영상을 오래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 서울에 오기 전에 쓴 내레이션이 있었어요. 한국 벚꽃 영상, 과장으로 보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2주 전 자신의 목소리였는데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갔던 거였죠. 그 영상 속 한국은 자신이 실제로 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밤이었어요. 한강 불빛이 보였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화단에 철쭉이 가로등 빛에 물들어 있었죠. 그는 두 번째 영상의 편집을 시작했어요. 꽃 카페에서 말문이 막혔던 장면. 8,000원 뚝배기 앞에서 멈췄던 장면. 여의도에서 처음 웃었던 장면. 진해에서 카메라를 내렸던 장면. 나도 틀렸다라고 말했던 장면. 전부 넣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나는 한국 벚꽃을 검증하러 갔다가 20년간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갔어요. 처음 1시간 조회수는 느렸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 보고 울었어요. 제이크, 용기 있다. 저도 한국에 편견이 있었는데 이 영상 때문에 바뀌었어요. 진해 가고 싶다. 왕벚나무가 제주도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조회수보다 댓글이 먼저 올라갔어요. 480만 구독자 중 누군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제이크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가 틀렸다고 인정하자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응원이었죠. 고마워요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사람들도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제이크가 말하자 자신들도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이었어요.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를 끌어내는 것. 그게 20년의 진짜 의미였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 아침이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서울이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지도에 꽂힌 빨간 핀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로. 그는 노트를 열었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용기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다. 한국의 봄은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거였어요. 오해받고 잘리고 다시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기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이크도 몰랐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콘텐츠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